조순희 작가님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 사진가였고, 근데 지금은 자기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사진 작가로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어린 시절 아버님과의 그 헤어짐, 사별에 대한 깊은 아픔을 내면 깊숙이 억제해 왔었는데 그 감정들을, 자기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 감정들을 이번에 자연스럽게 발현시켜서 작업을 한 겁니다.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새의 죽음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의 내면을 시각화시킨 그런 작업이라서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겉보기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조순희 작가지만 이번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연약한 한 인간의 내면을 보는 듯한 그런 작품, 특별하게 작품 설명과 작가의 만남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계획을 했고요. 처음 제가 만난 새가 이 새인데, 얘가 이제 어느 긴 연휴가 끝난 겨울에 저희 스튜디오 문 앞에 정말 모양을 그대로 같이 있는 채로 로드킬 돼서 말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개를 이제 박스에 이렇게 싸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딱 넣으면서 그 14살 겨울이 떠오르고, 그때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는 날 꿈에 아빠가 새가 돼서 날아가는 꿈을 꿨었거든요. 그 꿈이 갑자기 잊고 있다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 새를 이렇게 싸서 냉동실에 이렇게 넣는 그 행위가 뭔가 어떤 그런 다시 항상 그 길을 돌아가게 하면서, 이 새가 마치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빨리 내 곁에서 안 떠나가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되게 조그만 행위잖아요. 그냥 이거를 얘가 썩으면 안 되고 내가 사진을 찍으려면 썩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냉동실에 넣은 건데, 그러면서 그 생각이 로드킬 된 친구들을 찾아서 얼리는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2019년이었나 18년, 제가 그게 약간 헷갈리는데 그때쯤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작 이 사진은 2020년에 찍은 거죠. 계속 냉동되어 있다가. 근데 잘 보시면 이 새는 바닥에서 이렇게 찍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사실 예술 분들이라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찍었고 실제로. 그리고 얘만 35mm로 찍었어요. 근데 얘랑 톤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 사진들이랑. 다 다른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처음에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버티칼과 호리졸이 있잖아요. 수평과 수직. 수직은 좀 생명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이제 얼음을 세운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그 사진을 찍고 이 컷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찍을 때 얘네들에게 생명을 좀 부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얘를 찍고 나니 이 거품들이 생겼잖아요. 이 버블들이. 얘네들이 숨처럼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물속에 빠졌을 때 아니면 수영을 할 때 숨 쉬면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숨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네들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세우면서 4x5 카메라를 썼어요. 제 카메라가 옛날에 왜 사진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덮어서서 이렇게 핀 맞추고 나와서 뻥 터뜨리잖아요. 그게 이제 4x5인데, 옛날에는 이만한 필름을 썼죠. 그래서 디테일이 좋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 뒤에 디지털 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중형 느낌 이상의 디테일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사진들 이번에 찍은 걸 다 보면은
되게 그림 같다고 느끼시죠? 그 이유가 제가 여기 리터칭을 하거나 뭘 그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얘네들을, 세워놓고 찍은 것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평면적으로 찍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3D로 보이잖아요. 앞에서 하면 크게 보이고, 뒤에서 하면 짧게 보이고, 저 멀리 보이고, 공간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찍을 때 그 공간감을 다 없앤 거예요, 일부러. 더 평면성을 더 주면서, 그런,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또 하나는, 이게 또 너무 디테일하니까, 사람 눈으로 제가 저 뒤에 있는 크기의 얼음으로, 그게 제가 얼린 크기의 얼음 크기로 저걸 만든 거거든요, 아크릴 박스가. 그러니까 저 정도 크기였는데, 사람 눈으로 저 얼음을 봤을 때, 이런 디테일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죠. 근데 이걸 선명하게 보이게 찍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아이러니컬하기는 사진에 있는 걸 그대로 찍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선명하게 찍는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만큼 디테일하게는 못 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그 마크 로스크 페인터 화가인 마크 로스크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이 생면 덩어리잖아요. 생면 덩어리 두 개가 있는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간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되게 눈물이 되게 많이 나서 제가 그 전시를 보면서 엄청 울었었는데 저도 왜 울었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설명이 잘 안 되지만 저 그 공간 그 로스크 그림 뒤에 그 공간이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되게 깊은 공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 스튜디오가 이렇게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있고 이 뒤에 사람들이 보면 왜 이 공간에 단계들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얼음이 녹아지면서 그게 있고 이 얼음은 작지만 뒤에 스튜디오는 되게 넓잖아요. 그 공간이 왜 제가 이거 다 자연광으로 찍었어. 라이팅을 하나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가장자리는 어둡고 이렇게 햇볕이 들 때 중간이 밝아지고 이러면서 공간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시는 분도 있고 못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공간의 의미를 좀 두고 싶었다. 뭐 그런 그 얘기가 있고요. 이 작업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작업이고 이게 전시 전날 완성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제가 이 파인아트 개인전을 두 번째 하는 거고 미술관에서는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2년도에 처음 전시를 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했으니까 3년 만에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작품을 한매 전시하기로 한 건 1년 반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미 다 저는 완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전시를 준비해 보니까 완성이 안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전시를 준비하다 보고 전시를 오픈하니까 이제 비로소 완성됐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작가로서 배워가고 있는데 이 사진도 이 작업도 사진은 뭐 그전에 다 찍은 거지만 전시 전날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작품 말고 제가 소창을 써서 꿰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물건을 잘 못 버리는데 3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파티션이 있어요. 파티션이 이렇게 옷 갈아입을 때 가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유럽 거였는데 그게 너무 오래돼서 그게 천이 다 해져서 삭은 거예요. 삭아서 거기다가 그러면 내 사진을 해서 좀 뭔가 다시 그 틀은 안 버리고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전시를 준비하다가 또 저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니랑 무슨 대화를 하는데 그 언니가 소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창이 뭐야? 그랬더니 기저귀 청 같은 거. 그게 그 소창한테 이제 주어진 말이 사람은 태어나서 소창을 한 피 쓰고 죽으면서 한 피 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창을 써야겠다 해서 제가 거기다가 사진을 프린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상처를 낸 다음에 그걸 다시 꼬매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한미 관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 병풍으로 그분이 인식한 거예요. 우리나라 병풍은 짝수인데 얘는 왜 홀수냐며.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면서 그렇군요 이러면서 그 병풍이라는 말에 갑자기 우리 아빠 제사 때 쓰던 병풍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병풍 작업을 하나 더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시를 한 달 남겨놓고 부랴부랴
제가 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그때 마침 제가 든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진실일까? 과연 팩트일까? 이런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돌아가셨으니까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제가 아빠랑 손을 잡고 가던 기억, 그 다음에 아빠랑 간짜장을 먹던 기억, 낙동강에서 수영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이었어? 근데 아무도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비디오 찍어놓지도 않았고, 맞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기억과 환영 사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 사진이 저 사진인데 이제 여기는 칼라고 여기는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흑백을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느낌을 남기고 그러니까 약간 상처를 낸 거죠. 우리가 기억이 변환되고 주름되고 편집되고 그다음에 없어지고 다시 또 재편집되고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들을 커피물에 담그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살짝 만져봤는데 여기 주름이 되게 많아요. 이건 이제 물에 담궈서 한지를 그냥 물에 담궈서 확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름이 생긴 거가 그대로 남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칼라가 현재라면 흑백은 과거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진은 이제 콜라주 형식으로 두 장을 덧댄 건데 똑같은 사진을 덧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어떤 기억의 팩트와 내가 생각하는 기억과 그거에 대한 간극, 그거에 대한 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됐잖아요. 원래는 흑백이었어요. 왜 초록색이 계속 초록색으로 변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깨끗하게 안 씻었어요. 여기에 대해 제가 이제 표백제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백제를 바르니까 흑백의 그게 날아가면서 초록색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우리가 이제 편집되는 거에 대한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거 전체는 사실은 그 기억이 팩트일까 아닐까 이거를 출발을 했기도 하고 저의 상처를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얼음 크기로 제가 얼렸었기 때문에 이 크기를 했는데 그래서 약간 제 마음에 조금 안 드는 건 이게 조금 더 좀 깊이가 좀 더 있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많이 안 해봐서 한 요 정도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서 찬바람이 좀 나오게 하든 그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든 죽음은 남은 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안 죽어봤으니까 뭐 그 세계가 어떤지 모르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기 때문에 슬프고 애도하고 그 이별의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전 또 14살이라서 더 이별의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제 사진을 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이런 죽음 때문이었는데 저 새를 만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나 이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벌써 많이 이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죠? 지금 40년이 지나서 슬프지도 않는데 맞죠? 하여튼 그런데 그 남은 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남은 자로서의 어떤 붙들고 싶은 마음, 좀 더 보존하고 싶은 마음, 그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뭐 시바신의 그런 파괴의 그건 아니었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또 조수연 작가의 비전이 이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에 있는 것도 보면은 프레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직접적인 뭐 제사의 느낌이든 병풍 같은 것도 연결시켰지만 여기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나 그런 거. 저쪽은 또 굉장히 더 강렬하고 그죠? 액자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자기 작품을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프레임에 대한 노력 그걸 찾아다니고 내가 구하기 위해서 터줏대를 줘야 돼서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를 애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감사합니다. 전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사진을 우리가 이번에 사진예술에서 탑으로 다뤘지만 인쇄 매체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많은 작품을 보지만 이 전시장에서만 보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은 사실은 전시장에 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공간에서 느낌을 더 많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들리는 이 소리는 얼음 깨지는 소리인데 원래 조금 이따 여기 한 번씩 들여다 보시면 동영상이 있잖아요. 원래 이 안에 있던 소리예요. 이 안에 있던. 근데 이제 모든 전시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큐레이터와 같이 한다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김선영 큐레이터랑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면서 이런 전시가 완성된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저렇게 밖으로 빼자는 거는 김선영 큐레이터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훌륭한 생각이다. 이 안이 다 얼음 박스처럼 느껴지게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김선영 큐레이터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고 또 재미난 이 이야기로는 이 딥블루가 나오게 된 데는 또 배경이 있어요. 저는 원래 검은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너무 매몰돼 있었나 봐. 그랬는데 관장님은 또 얼음 색깔로 하자는 거야. 라이트 블루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밝은 색은 거절합니다. 하면서 관장님이랑 저랑 의견 다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블루는 유지하죠. 그렇지만 어둡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색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색을 하게 된 게 되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로 피예요. 근데 이제 얼음 안에 이제 이런 작가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얘네들 로드킬 된 애들이니까 이런 내장이나 이런 것들 다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얼려지면 깨끗하게 얼려질 수 있는데 얼리는 것도 사실 뜨거운 물을 쓰느냐 차가운 물을 쓰느냐 수돗물을 쓰느냐 정수물을 쓰느냐 이게 다 투명도의 얼음이 틀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강물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이 새들도 아무리 큰 새를 넣어도 물에 넣으면 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잘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는 새들은 초반에 찍은 새들인데 초반에 찍은 새들은 처음에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얼렸다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뜨거운 물 썼다가 뭐 무슨 물 썼다가 막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미안하지만 한 4-5번 얼려진 친구들이라서 네. 그렇지만 얼음에 있는 이 피도 저는 되게 아름다웠어요. 그게 사실은 팩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게 된 또 여러 가지 이유, 제가 그런 의미를 또 생각하게 된 게 이제 제가 미학을 공부하면서 아부젝시옹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프랑스어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똥이나 오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건데,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그게 더럽고 막 비천하고 저를 멀리해야 될 것 같고 막 역겹고 이렇게 배우게 된 거야. 근데 아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기저귀 차고 자기가 똥 싸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이 피라는 것 자체도 사실 우리 인간이나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야. 근데 우리가 피는 무서운 거, 피가 나오면 아픈 거 막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 느낌이 강한 거지. 사실은 우리 생명체의 본질이죠. 그래서 네, 그대로 찍었습니다. 일부러 그걸 위해서 얼렸다 녹였다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얘네들이 좀 미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명 보셨나요? 이렇게 조명이 굉장히 좋은 조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각도 이 범위를 조절할 수 있어갖고 이 지금 여기만 정확하게 조명이 되잖아요. 이게 뒤에서 비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비추지만 작품만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하면서 작품만 굉장히 강조한 조명. 이 작품하고 특히 잘 어울렸다는 느낌이 들고, 그럼 이제 이 배경의 선택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보통 화이트 큐브의 미숙한 느낌이 아니고 작품의 성격과 그런 고민 속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음향, 이것도 바로 이제 정시장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음향이 이제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담아서 이 전시장 이 큐레이터하고 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한 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히로시 스키모토 같은 경우 저는 사진이라는 게 수행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제가 박제된 새를 찍었다면 아마 이 정도의 반향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얘네들이 로드킬 된 애들이고 그거를 어디선가 찾고 그거를 뭐 공수를 받든 어떻게 해서 찍었고 그걸 얼리고 그 죽은 새를 바라보고 이게 수행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모토 같은 경우도 바다 사진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도쿄에서 일본 근처에서만 찍었으면 그 사진이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을 거예요. 똑같은 사진인데 남미에 가서 찍고 막
저기 아이슬란드까지 찍고 태평양 한가운데 찍고 근데 사진 다 똑같아요. 이거가 그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사진 작업에서 엄청 중요한 게 아닐까. 그걸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번 전시를 하고 이러면서 그것도 저도 알게 된 새로운 50 넘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진짜 맞는 말이 우리가 한 장의 사진에 딱 나온 결과물만 보고 그 작가의 작품에 몰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장의 작품이 나올 때의 그 과정이 어떠했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표적인 이제 스테이지 포토, 그 컨스트럭티드 리얼리티 작업들을 보면은 우리 사진예술에도 이제 소개했는데 그레고리 크루슨 같은 경우에는 영화 찍듯이 스텝이 100명 내지 150명을 동원해서 완전히 하나의 도시, 공간을 자기가 다 세팅해서 찍어요. 그리고 조명 세팅. 조명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거기에 더는 소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완전히 영화처럼 찍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물만 봤을 때 우리가 AI를 통해서 그런 상황들 다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수고스럽게 장소를 헌팅하고 사람 동원하고 라이팅을 만들고 찍을까?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한 장의 결과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조순희 작가도 마찬가지죠. 이 죽은 새를 구하고 그럼 그 찍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의 그 피사체와의 그 작가가 어떠한 공감을 하고 그 시간을 가졌느냐 그 결과가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쉽게 만들어지는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그 광고 사진에는 엄청난 AI가 대체할 거라는 생각이 이미 하고 있어요. 한국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술 사진에 들어오면은 그 AI의 작품이 막 과연 인정받을까? 그게 좀 퀘스천 마크예요. 네. 이번 전시를 저랑 엄청 많이 싸우고 제 말을 많이 들어주시고 저랑 되게 네. 친한 친구가 된 네, 김선영 작가, 네, 김선영 큐레이터를 김선영 소개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예술의 장수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번 전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거 소리도 우리 김성령 큐레이터가 밖으로 끄집어내자. 그 얘기 내가 말씀드렸어요. 김선영 학예사의 아이디어였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한 그 큐레이터로서의 사실은 특권은 사실은 작가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걸 어떻게 전시로 끌어낼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는 지점의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지금 사진예술에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그 기회도 저는 되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계속 어쨌든 작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냥 혼자서 고민하는 것과 어떤 지면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걸 쓰고 뭔가 의견을 또 듣고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저희는 그게 제일 큰 특권인 것 같습니다. 사실 2층과 그 위에 층, 그러니까 사실 이 작업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했던 지점, 그거를 공간화를 어떻게 하고자 할지에 이미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선생님의 생각을 얼만큼 오시는 분들께 효과적으로 쉽게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이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입장이어서 이제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영상에서 선생님 그 사운드를 이미 만드셨는데 이게 오히려 그냥 공간에 들어오셨을 때 그 얼음 속에 있는 새처럼 그냥 여러분이 그냥 얼음 속을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면 훨씬 공감을 하면서 작업에 좀 흡수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이디어죠. 그런 생각. 감사했습니다. 네. 그게 아이디어지.